밤새 코로나19 확진자 60명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국내 누적 환자는 9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또 대구에선 오늘 새벽 9번째 사망자도 발생했습니다. 정부가 감염병 위기 경보를 심각으로 격상하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지만 코로나19의 확산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서울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앞서 제가 전해드린 대로 오늘 대구에서 9번째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이게 아직 정부의 공식 집계에는 반영이 되지는 않았는데요. 우선 지난 23일에 급성 호흡 부전으로 칠곡 경북대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가 이 호흡 곤란이 발생을 했고 이후에 오늘 새벽에 사망을 했습니다. 벌써 사망자가 9명인 예, 그렇습니다. 거예요. 예, 좀 어떻게 이 부분을 좀 짚어볼까요? 예, 우선은 이제 총 9분의 이제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불행하게도.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은 이제 4호 확진이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네. 경북대 병원에 이제 숨을 못 쉬어서 그러니까 폐렴이 많이 진행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급성 호흡 부전으로 사망을 하시고 나서 이제 4호 확진이 된 케이스인데 세 번째 사망자와 매우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분도 역시 이제 사망하시고 나서 이제 확진이 된 그런 예인데요. 물론 네. 이분 세 번째 이제 사망자께서는 병원에 가보지도 못하고 자택에서 돌아가신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로지 차이라고 하면은 한 분은 9번째 확진자는 병원에서 사망하셨다는 것과 세 번째 확진자는 이제 자택에서 사망하신 것만 차이가 있지. 네. 사망하신 양상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주로 지역사회 감염이 상당히 이제 많이 진행이 되면 너무도 많은 환자가 나오게 되고 그 환자를 조기에 이제 확진하고 치료를 못하게 되면 이제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9번째 환자, 세 번째 환자 이런 분들은 전형적인 지역사회 감염에서 볼 수 있는 환자들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환자들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네. 상당히 좀 여러 가지를 많이 좀 지금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조기에 발견하지 못했던 건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밤새 60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을 했는데요. 국내 총 확진자는 총 893명, 거의 900명이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뭐 확산세는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2월 21일에부터 이제 그 부근에서부터 이제 환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다가 오늘은 이제 어제 대비 60명 증가했는데요. 네. 이제 오후에 또 이제 추가 확진자와 이제 합하게 되면은 이제 숫자가 얼마 될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고 네. 이제 둔화 추세가 어떻게 될까 하는 거는 향후 한 10일 정도를 지켜보는 게 대단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열흘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심각 단계에서 취한 조치, 그다음에 대응, 또 이제 잠복기 감안해서 또 이제 폭발적으로 환자가 늘어나는 곳이 대구 경북 지역인데 이제 대구 지역만 하더라도 외출에 대한 자제 호소 이런 것들이 있고 또 그 지역이 지금 워낙 상태가 안 좋으니까 시민들 스스로들도 이제 외출을 좀 자제하는 분위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격리 조치가 일어나면서 나름대로 이제 봉쇄라고 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향후 10일 이내에 어떤 추이를 우리가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추세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당장은 환자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오늘 상황만 가지고 보기에는 추세를 가늠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더욱이 우려스러운 것이 뭐냐면 지금 의심 환자 수가 꾸준히 늘고 있어요. 오전 9시 기준으로 13,000명이 넘습니다. 예. 어제보다 한 3,000명 정도, 1,600명 정도가 늘어난 수치인데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의심 증상자 숫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대구 경북 지역에 이제 신천지 교회나 네. 그 이외에 이제 거기서 파생된 이제 역학조사의 결과로 이제 사람들을 쭉 찾다가 보니까 이제 네. 계속적으로 접촉을 하는 거죠. 혹시 의심 증상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환자가 많아지게 되면 이런 이제 현상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인데요. 네. 그 결과로 해서 이렇게 많은 물론 이제 의심 증상이 있다고 해서 다 환자는 아니죠. 이제 네. 이 중에서 이제 일부는 환자로 나올 것이 생각이 됩니다만은 아무튼 이제 환자가 많아지고 역학 조사를 대규모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의심 환자로 이제 우리가 평가되는 그런 분들이 많아진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처럼 이제 정부가 대구시 전체에서 혹시 뭐 감기라든지 이런 의심 증상자를 대상으로
진단 검사를 실시하겠다. 그래서 환자를 좀 적극적으로 찾아내는 그런 방식으로 대책을 취하겠다 이런 식으로 밝혔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제 추가로 확진된 분들 중에서 대구, 경북 이 지역에서만 뭐 전체 60명 중에 49명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아무래도 뭐 이런 조치들이 있을 것 같고 앞으로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선은 이제 정부가 향후 4주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 네.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4주 동안 이제 정부도 초기에는 이제 10일 말씀을 하셨고 4주 이내에는 이제 안정을 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저는 이제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대구 경북 지역이 안정화된다고 하면은 전국적으로 상당히 이제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이게 우선은 대구 경북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확산도 이제 방지를 할 수가 있고 네. 또 우리가 지금 심각이라는 단계로 총력적인을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구를 지금 4주 이내에 안정화를 시키게 되면은 국민 불안도 상당히 완화할 수가 있고 또 이 4주 동안에 우리가 경험한 그런 것들을 다른 지역에도 순식간에 적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대구 경북 지역을 4주 이내에 안정을 시킨다. 만일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상당히 전국적으로도 안정화로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금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정부가 공언한 대로 과연 4주 이내에 안정화를 이룰 수 있는가? 실제로 안정화를 이룰 수 있다고 하면은 상당히 뭐 긍정적인 영향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확진자 중에서 사망자가 9분, 오전에 나오셨던 분까지 합하면 9분인데 이 중에서 6명 중반을 훨씬 넘는 분들이 청도 대남병원에서 발생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 병원에서 유독 사망자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예, 우선은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아주 명백합니다. 이유는 첫째 하나는 이제 이 병원이 정신과 전문 병원이라서 이제 예. 폐쇄된 곳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정신과라고 하는 이제 질환 때문에 장기 입원을 하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장기 입원을 했다고 하는 자체가 이제 면역력을 굉장히 떨어뜨리거든요. 또 하나는 병원에 이렇게 장기적으로 계시다 보면은 여러 가지 형태의 이제 기저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호흡기 쪽에. 그러다 보니까 바이러스에 이제 굉장히 취약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니까 이제 상당히 빨리 이제 병증이 진행이 됐는데 지금 여러 정황으로 놓고 보면은 이분들이 병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확진이 안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미 확진이 되었을 때는 상당히 좀 병이 진행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빨리 나빠졌고 중증으로 이제 빠졌다 보니까 다른 데 계신 분들보다도 훨씬 이제 사망 환자를 많이 낸 게 아닌가 싶고 이것은 이제 이 병원이 정신과 병원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특수성과도 상당히 밀접한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네. 지금 중대본에서는 이제 청도 대남병원을 코호트 격리한 상황인데, 근데 이를 두고 좀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좀 적절한 조치였다고 보시는지요? 감염병 확산 차원에서는 이제 적당한데요. 이제 인권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이제 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한편으로 또 이해를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 정신과 질환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특수한 시설을 필요로 하는 것이거든요. 병원 자체가.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병원에 이제 만일에 이제 내부에서 어떤 추가 감염의 우려 때문에 이제 코호르트 격리를 한 건데 그렇게 되면 그게 마치 크루즈선처럼 되어서 그 안에 계신 분들은 전혀 이제 무방비 상태로 감염에 노출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점에서 이제 우려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방역 차원에서 이분들이 정신과 질환을 갖고 계셨던 분들이고 또 전원을 하게 될 경우에는 어떤 특별한 시설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시설이라고 하는 점에서 전원이 쉽지 않았다고 하는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두 번째는 환자가 기본적으로 너무 많이 발생했습니다. 환자가 너무 많이 발생하니까 대구 지역에 지금 가용 가능한 음압병실이 초기에 한 50여 개밖에 안 된다 그랬으니까 네. 이 대남병원의 환자들만 이송하더라도 이 음압병실이 이 소요가 이 초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득이하게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이 코홀트 격리를 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다만 이제 코홀트 격리를 했을 때 이분들이 안에서 얼마나 추가적인 감염이 안 되고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제 인권이라고 하는 측면을 좀 완화하면서 될 수 있었느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자세한 걸 잘 모르니까 언급하기는 곤란합니다만은 여러 가지를 보건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 질병의
특징 여러 가지를 고려하건대 아마 코홀트 격리가 그래도 적절하지 않았나 이렇게 필요한 생각이 됩니다. 조치였다 이렇게 보시는 예, 거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천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모든 신도의 명단을 정부에 제공하기로 했다 이런 발표가 있었는데 전수조사가 가능해진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 보세요? 만일에 이제 그 전수조사가 가능하다고 하면 이제 명단을 서로 대조하면서 각 지역별로 이제 그게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지금 이렇게 이제 명단을 제공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명단이 충분하지 않다. 그 네.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그렇습니다. 교육생도 그렇고 심지어는 어떤 소모임을 하는 숨은 그런 장소도 계속 발견이 되고 있고 지금 이런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역학조사나 방역 차원에서는 굉장히 투명한 정보, 그다음에 제대로 된 정보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신천지 교회는 누가 뭐라 그래도 대규모의 감염 확산을 일으키는 그런 슈퍼 전파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계속 감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많은데 지금 이 주어진 정보만으로 충분할지 아니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몇 사람의 감염원이라도 그분들이 얼마든지 추가 감염을 일으킬 수 있고 또 그걸 통해서 대규모 확산도 일어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이 제공했다고 하는 이 정보가 계속적으로 충분하지 않다. 이런 논란이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이것도 속히 교회 측에서 좀 더 협조하고 네. 교인들께서도 훨씬 더 많이 협조를 해야 되지 않을까. 또 정부에서는 필요하다고 하면은 뭐 공권력을 투입해서라도 확실한 정보를 이렇게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난 18일이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인데 31번째 그 확진자가 나온 이후에 이제 일주일이 지나서야 이제 전체 명단이 확보가 됐고 이에 대한 이제 전수조사가 실시되지 않았습니까? 예, 조금 그렇습니다. 더 일찍 확보를 할 수 있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좀 아쉬움도 사실 생기는 것 같아요. 아쉬움이 굉장히 많죠. 이거는 뭐 총각을 다투는 일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제 정부 당국이 좀 뭐 끌려가는 그런 모양새를 보였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법이 정한 테두리 내에서 훨씬 더 신속하게 좀 조치를 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네, 경북 청송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을 해서요. 봤더니 북부교도소의 교도관이라고 합니다. 신천지 교인이고요. 교도소의 특성, 약간 좀 폐쇄되고 밀집된 환경, 이게 코로나19의 전파에 좀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세요? 매우 이제 위험이 있죠. 두 가지 위험 요인이 여기에 있다고 보는데요. 하나는 확진 환자가 이제 신천지 교인이라고 하는 점. 그렇죠. 지금 우리가 다른 지역에서도 보는 것처럼 신천지 교인이 계속적으로 이제 전파에 있어서 주요 통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신천지 교인으로서 확진이 됐다고 하는 거. 두 번째는 교도소라고 하는 매우 폐쇄적인 공간에서 이제 감염 우려가 있다는 거. 만일에 이제 감염 우려가 되면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만일에 이제 코홀트 격리가 반드시 돼야 될 것 같은데 코홀트 격리가 되더라도 또 만일에 전원을 한다 또는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 이럴 때 또 이게 아주 이 상당한 또 뭐 특별한 또 시설이 필요하고 이런 것이거든요. 이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가지 문제. 하나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천지 교인이 확진이 됐다. 두 번째는 매우 특수한 시설인 교도소고 또 이 교도소는 매우 제한된 공간을 가지고 있는 밀집된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감염 확산이 일어나게 되면은 대규모로 확진이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그런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뭐 군대 내에서도 사실 추가 확진 소식이 계속 들리고 있는데 그 포천 육군부대에서 이제 한 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근데 그 전에 이제 22일에 또 확진을 받았던 그 사병과 같은 부대 소속이긴 하지만 그 부대 내에서도 감염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제 당국의 조사에 의하면은 이 두 확진자가 서로 만나거나 네. 뭐 공간을 공유한 적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 군 부대 내에서였지만은 뭐 A가 B에, B가 A에 이렇게 감염을 시킨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뭐 그렇게 이제 서로 교차 감염은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이 두 사람 각각이 밀접 접촉한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군이라고 하는 특수 환경을 감안하건대 국방부는 상당히 신속하게 조치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군대도 역시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 대구에 있는 주한미군의 가족이 61살 여성이라고 하던데 감염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군이 장병과 시설에 대한 위험 단계를
중간에서 높음으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이분이 대구 기지의 PX를 방문하셨다고요. 규모가 상당히 큰 부대인데 그래서 연합훈련도 좀 축소한 게 이거하고 좀 연동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예, 우선은 이제 대구 지역이 상당히 이제 어쨌거나 좀 불행하긴 합니다만 이제 위험이 좀 높은 지역이고 또 여전히 이제 신천지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보니까 계속 그 감염 확산이 이제 다른 쪽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역시 대구 PX를 방문한 것이 이제 관련이 있는데 확진이 됐다는 거죠.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미군 전체의 어떤 영향 때문에 이제 뭐 훈련 축소나 이런 얘기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뭐 이런 감염 때문에 뭐 한미 관계까지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당장 임박한 그런 훈련이라든지 예. 또는 뭐 그 이외에 다양한 형태의 어떤 접촉 상호 어떤 소통 이런 데는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아마 상당히 이거는 또 주의해서 그렇게 좀 당분간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아무래도 싶습니다. 훈련을 하게 되면 좀 다른 부대 장병들하고 같이 섞여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감염이 있었으면 좋지 않은 그렇습니다. 그런 행동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그리고 뭐 1차 이스라엘 순례단에서 이제 3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었는데 2차 순례단이 귀국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뭐 즉시 이제 격리 조치를 취하기도 했었고요. 또 검사를 실시할 예정인데 추가 감염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우선은 이제 1차 순례를 오신 분들이 뭐 거의 30명을 상회할 정도로 이제 감염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감염 경로는 아직까지도 이제 확실하지가 않죠. 근데 이제 두 번째 지금 오시는 분들 중에 감염자가 있을지 없을지는 몰라요. 네. 그런데 이제 단지 첫 번째 그랬으니까 그 우려가 반영이 되어서 이제 두 번째 분들은 자가격리 조치를 하고 적당한 시간에 따라서 이제 검사를 할 것 같은데요. 아마 네. 이제 이런 당국의 안내에 따라서 잘 협조해서 감염이 됐나 안 됐나 하는 거는 본인에게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또 국가 전체도 중요하니까 잘 협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이 2월 25일이고 개강을 좀 미뤘다고 해도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중국인 유학생에 대한 관리 또 시급해 보이는데 사실 대학 내 인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교직원분들이. 예. 이분들만 가지고 그 많은 중국인 유학생들을 관리하라고 하는 건 좀 일손부족 아닙니까? 사실 상당히 이제 어렵죠.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학생들에게 안내를 잘 하고 학생들도 이제 그런 가이드를 잘 따라주고 해서 서로 소통이 잘 되고 협조가 잘 되면은 이제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예. 그게 아니라고 하면 이제 뭐 돌발적인 행동이 나오거나 또는 이제 인권 문제가 개입이 되거나 이러면은 이게 상당히 이제 머리가 아픈 네. 그런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도 제일 좋은 거는 협조를 받아서 우리가 아산 진천에서 본 것처럼 이제 충분히 동의가 된 상황에서 집단으로 개별실을 제공하면서 격리 조치가 되면 좋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2주 동안 확실히 나는 바이러스에 감염이 안 됐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학교로 들어가면 좋은데 과연 이제 각 대학 개별적으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거든요. 이제 시설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정부와 지자체가 대학 당국과 좀 협의를 하고 서로 좀 고민을 격려하면서 예산 투입도 하는 등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중앙대는 어떤가요? 중앙대는? 중앙대학교도 네. 아마 시설이 충분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제가 최근에 이제 알아보니까 이제 뭐 공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아주 잘 돼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건 잘 돼 있는데 여전히 이제 문제는 뭐 예산 같은 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네. 기숙사를 배정받은 한국 학생들을 뭐 일부 기숙사를 빼고 거기에 이제 중국 학생을 넣고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제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제 한국 학생들에 대한 어떤 그런 재정적 지원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그 이외에 중국 학생들을 유치했을 때 투입되는 재정 문제도 한 대학이 감당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이게. 네. 그래서 예.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재정 지원도 충분히 되어야 대학이 좀 더 자발적으로 좀 더 능동적으로 나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개인이 사실 할 수 있는 것은 뭐 마스크를 쓰고 외출을 자제하고 이런 것들이 최선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렇습니다. 제 주위에서도 그렇고 마스크 구하기 정말 너무 어렵다 이런 볼멘 소리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어제 대구에서도 이제 대량 판매가 됐었는데 마스크를 예. 감염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긴 줄을 서서 그걸 이제 기다리는 이런 모습도 연출이 됐습니다. 예. 참 이것도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이제 큰 문제라고 보는데요. 지금 이제 우리가 총리가 이제 법무장이 되는 심각 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심각 네. 단계에 있으면은 감염병 예방과 관련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가 있거든요. 각 이제
관계된 이제 부서들은 명령을 발동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강제력을 동원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심각 단계니까 정부가 좀 더 강제력을 동원하고 심지어는 정부가 구매해서 정부가 이제 파는 것도 저는 한 방법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판매를 하는 데 있어서도 이렇게 줄을 길게 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네. 자체가 이제 위험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대구 지역에서의 그 엊그제 줄을 길게 선 네, 것은 지금 매우 화면에도. 이제 예. 이거는 부적절하거든요. 이제 예. 줄을 서신 분들 중에 환자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거기에서 어떤 바이러스가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도 이제 그 마스크를 사야 되겠다고 하는 요구가 워낙 크니까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이제 가시는 거 아닙니까? 네. 또 어떤 분은 이제 구입도 못 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은 경계 단계가 아니라 심각 단계라는 거. 그리고 정부가 강제력을 동원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 정부가 마스크를 사서 온라인으로 얼마든지 판매를 할 수 있다는 거. 이런 점에서 정부가 좀 전향적인 태도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이 듭니다. 그 오늘 뭐 발표가 조금 됐는데 긴급 수급 조정 추가 조치안을 시행하겠다. 그래서 수출을 대폭 제한하고 일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공적 기관에 의무 출고하도록 하겠다. 이런 방안들을 밝혔는데 어쨌든 좀 대안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좀 짧게 드려보려고 하는데 미담들도 일부 나오고 있어요. 대구 경북 지역에 대한 응원, 예. 그리고 음식점이 뭐 개점 휴업 상태다라는 그 어려운 사정을 토로한 그런 음식점에 배달 주문이 막 몰려들고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국민끼리 좀 뭉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뭉쳐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의료진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네.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하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 많이 좀 성원해 주시고 또 서로 협조해 주시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예. 어려우면 어려울 때일수록 또 혼란스러우면 혼란스러울수록 정부를 믿고 그 통제를 잘 따라주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정부를 불신하고 돌출 행동을 하고 이러면은 훨씬 어려운 국면을 맞을 수가 있으니까 이럴 때일수록 정부를 더 신뢰하시고 또 현장에서 고생하는 분들에게 성원을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처럼 정말 현장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좀 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설대우 중앙대 약학과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